자, 91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 수열의 합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와 같은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S1과 똑같다. 이게 주요 개념입니다.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과 똑같은 거죠. 그럼 S1이라는 말은 n에다 뭐 집어넣자? 1을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얼마? 2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n번째 항인 an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sn에서 sn-1을 뺀다. 이것이 an을 구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린 것이 an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s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sn이고요. 빼기 sn-1이라는 녀석의 의미 자체는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니까 3의 n-1제곱 뒤에 빼기 1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합쳐서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잘 알아주면 됩니다. 얘는 지수가 지금 n이고요. 얘는 지수가 n-1이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자? 낮은 쪽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으로 바꾼다. 그럼 지수 n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n-1과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지수를 쪼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하자?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이 숨어 있거든요. 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3의 n-1제곱, 3의 n-1제곱 똑같으니까 뭐예요? 공유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덧셈 뺄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얘가 일반항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디귿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보다시피 A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A1, A3, A5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A1이라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A3라고 하는 녀석을 보세요. A3라는 녀석은 n에다 뭐 집어넣자? 3을 집어넣자. 그래서 2 곱하기 3을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A5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니?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4제곱이다. 근데 이 세 가지 녀석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네들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도 물론 합이 나오지만 문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개념으로 문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2고요. 그 다음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4제곱이라는 말은 요 세 수 자체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항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비 R이 얼마짜리? 바로 3의 제곱 9가 바로 공비가 되는 등비 수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에다가 9를 곱하고 여기다 다시 9를 곱한 결과니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왜?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여기도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걸 선생님이 편의상 H3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SN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 H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R-1분의 9-1분의 첫 번째 항 A의 값은 2, 바로 안에, 자, R의 N제곱이죠. 그럼 R 자체가 9기 때문에 9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주시면 얘가 어차피 8이잖아요. 그러면 2하고 8을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될 거고, 9 자체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 합개념에 따라서 식으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A1, A3, A5의 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옳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9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92번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10의 2n제곱 마이너스 1과 똑같을 때 일반항 AN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요, SN에서 SN-1을 뺀다.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SN 그대로 쓰겠습니다. 얼마? 10의 2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뺀다. 얘는요,
10에. 자, 무슨 뜻입니까? n에다가 n-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n에다가 n-를 집어넣자고요.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2n-2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빼기 1 놓지 말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어차피 얘는 지워질 거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지수가 낮은 쪽을 기준으로 큰 쪽을 바꾸라고요. 그럼 이 2n이라는 녀석 자체는 2 더하기 2n-2와 똑같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쓰자? 이렇게 쓰자. 10의 제곱 쪼개겠습니다. 10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10의 2n-2제곱 됐나요?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 숨어 있고요. 곱하기 10의 2n-2제곱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자, 어차피 얘가 종료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덧셈 뺄셈 할 수 있죠. 10의 제곱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에 2n-2제곱이라는 것은 2를 앞으로 뽑아주면 n-1 들어갈 거고요. 얘는 지수법칙에 따라서 10의 제곱에다가 다시 n-1제곱 바꿀 수 있죠. 그럼 10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00이기 때문에 100의 n-1제곱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바로 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됐죠? 따라서 P의 값은 얼마입니까? 99, Q의 값은 얼마다? 100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9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문제인데요.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1회 때 원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처음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원이 몇 개 그려졌습니까? 4개가 그려졌죠. 자, 1회 시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의 개수는 기존에 원이 하나 있었는데 안에 4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회 시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원의 개수는 처음에 하나 있었는데 4개가 추가가 된 거죠. 1 더하기 4.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규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럼 2회 시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원은요. 2회 시행을 통해서 이거 이제 지우고 여기서 그냥 할게요. 1회 시행에서 만들어낸 원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2회로 바뀌었어요. 그럼 2회 시행에는 원은요. 기존에는 원은 그대로 있죠. 1 더하기 4라고 하는 원의 개수는 그대로 있고요. 이 원 안에 또 몇 개? 4개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4개가 생겼고요. 아예 그림 아주 개떡입니다. 네. 크기가 똑같은 원이에요. 네. 그래서 원이 이렇게 4개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4개가 늘어났죠. 여기도 4개 생겼고요. 여기도 4개 늘어났어요. 그러면 4개가 몇 번?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다 16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회 시행일 때는 기존의 원에다가 얼마? 16.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요만큼 늘어난 거예요. 원의 개수가. 그러면 3회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파란색 원 안에 빨간색 원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4개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도 4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3회 때는. 이게 3회로 바뀌면. 알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원은 일단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기존의 원인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은 그대로 놓여져 있고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 아니?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4 곱하기 4만큼 추가가 되었는데 그게 1, 2, 3, 4, 4번. 그래서 곱하기 4만큼 최종적으로 64개의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4의 세제곱이겠죠. 이제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1회 때 원의 개수는 1 더하기 4, 2회 때는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3회 때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직거리를 10번 하게 되면 원의 개수는 뭐가 되느냐?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뿅뿅뿅 더하기 4의 몇 제곱? 10제곱까지의 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바로 1이라는 얘기고 공비가 얼마짜리? 4짜리. 그럼 첫 번째 항이 1일 때 얘는 4, 4의 제곱. 그래서 공비는 4가 되는 거고 얘가 4의 1제곱부터 4의 10제곱까지인데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11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x 11을 구하시면 되겠죠. 항의 개수가 11개이기 때문에. 그럼 r-1분의 r이 4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4-1분의 4-1분의 a는 1 괄호 열고요. r 4의 몇 제곱이다? 11제곱 마이너스 1이로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분모는 얼마 분의? 3분의. 자, 분자는 2의 제곱에 11제곱이니까 2의 22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답은 4의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3분의 4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n의 값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3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분모 3을 없애서 답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9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딱 세 문제 남았습니다. 95, 96, 97 요 세 문제 남았는데 얘가 이제 원리합계 문제예요. 원리합계 문제. 원리합계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원리합계. 자,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게 원금이라는 뜻이고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예요. 그 원금과 이자의 합,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 이걸 뭐라고 한다? 원금,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하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일 때와 적금일 때가 있어요. 예금일 때와 적금일 때. 그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목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딱 집어넣은 다음에 난 이 예금한 돈을 뭐 10년 후에 찾을 거야. 이런 게 이제 바로 뭐냐? 예금의 개념입니다. 근데 적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매년 1년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차곡차곡 일정한 금액을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거. 뭐 매월 납부하거나 매년 납부하는 거. 그래서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그래서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행위를 이제 적금이라고 불러요. 예금하고 적금하고 원리합계 구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금일 때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적금인 상황에서는요, 늘 복리로 갑니다. 무조건 복리로. 알겠죠? 그래서 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어떤 금액을 예금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인 이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받게 되는 이율과 2년 후에 받게 되는 이율,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금한 돈에 대해서 이자가 만약에 뭐 10%가 이율이라고 하면은 10%, 100만 원에 대한 10%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10만 원, 2년 후에도 10만 원, 3년 후에도 10만 원, 4년 후에도 10만 원. 이게 단리예요. 단리법이라고 부르고. 자, 그럼 복리법은 뭐냐면은요. 자, 내가 지금 처음에 1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1년 후에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으면은 100만 원과 10만 원을 합치면 110만 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자는 11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 그 다음은 다시 그 드러난 금액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이자가 원금으로 합쳐지는 상태를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리법. 그래서 단리법보다는 복리법이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왜?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 상황에서 원리합계는 단리와 복리를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단리법일 때와 복리법일 때. 그럼 일단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통 A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R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자율을 R이라고 하고 몇 년 동안에 N년 동안에 내가 만약에 예금을 했어요. N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단리법에 따라서 원리합계를 구하게 되면 처음에 원금이 A1이었거든요. 그럼 1년 후는 처음 원금 A에다가 얼마를 더하자? 원금 A에 대해서 이자가 R만큼 붙기 때문에 AR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는 뭐가 되느냐? 처음에 A고요. 1년 후에 AR이라는 이자 붙었고 이 원금 A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형태를 단리법이라고 부르고 AR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게 이자죠. 그럼 이 짓거리를 몇 번 하느냐? N년만큼 하는 겁니다. N년 후 내가 받게 되는 원리합계는 자 A 더하기 자 보세요. 1년 후에는 AR 2년 후에는 AR 더하기 AR 얘를 EAR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N년 후에는 요 2가 N으로 바뀌니까 N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인수 A를 앞으로 뽑아주면 1 더하기 NR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리법일 때 예금인 상황에서 원리합계는 처음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NR 요게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식이 또 가정인 거고. 그래서
이자에다가 n년을 곱한다 1 더하기 nr에다가 원금 곱한 게 단리법일 때 원리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리법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복리법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원금이 A였을 때 1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어쨌든 똑같아요. 처음 원금 A에다가 얼마를 AR을 더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A를 앞으로 뽑아주면 이제는 1 더하기 R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2년 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년 후에 원리 합계라는 말은 처음 원금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한 거예요. 처음 원금이 A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한다. 그럼 2년 후 복리법에 따른 원리 합계는 바로 얘가 처음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처음 금액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라고 하는 이 처음 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2년 후 원리 합계는 뭐가 되느냐? 같은 걸 두 번 곱하기 때문에 1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원리 합계는 뭐가 되느냐? 얘가 다시 원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3년 후에는 A 바로 치고 1 더하기 R 제곱 이 원금에 대하여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해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N년 후에 원리 합계는 뭐가 되느냐? A 바로 1 더하기 R의 N제곱 이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리법일 때 원리 합계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이게 바로 복리법일 때 원리 합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예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일 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형태를 말하고 복리법은요. 처음 원금은 A지만 1년 후에 원금은 이자가 붙은 게 1년 후에 원금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는 형태. 그걸 이제 복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리법일 때와 복리법일 때 공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95번 문제를 짤막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95번 월 초에 5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월 초에 50만 원을 예금했으니까 그 50만 원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금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개월마다 복리로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겠고, 복리로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1년 후 원리 합계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월 이율이 1.5%예요. 그리고 1년은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월 이율이 나왔기 때문에 1년 12개월로 쪼개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해서 0.015가 R이 되겠다. 요 R이 0.015가 되는 거고 요 n의 값은 얼마다? 12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식에 때려 넣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요. 50 곱하기 1 더하기 0.015니까 1.015에 몇 제곱? 12제곱. 그래서 얘는 항상 조건에 나옵니다. 1.015에 12제곱은 얼마로? 1.21이 근사값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50에다 그냥 1.1을 곱해서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1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의로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95번 문제, 선생님이 그냥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원금 A가 50만 원이었고 월 이율이 1.5%니까 0.01로 바꾸고요. N은 1년이니까 12개월, 12 집어넣어서 그냥 산수를 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예금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적금이에요. 이 적금. 적금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요.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R-1A 바로 열고 R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 R-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뭐라고 한다? 첫째항. 여기에서는 뭐다? 원금이 되는 거죠. 원금. 첫째항. 됐습니까?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비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이 첫째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저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적금을 할 때는요. 내가 이제 적금을 할 때는 매년 초에 적금을 납부를 하는, 매년 초라는 것은 1일 날을 말합니다. 매년 초에 납부를 하는 것과 매년 말에 납부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원금을 A라고 할 거고요. 처음 원금을 A라고 할 거고, 맞습니까? 네, 잠시만요.
자, 처음 원금을 A라고 하고 이것을 매년 초에 납부를 할 것인가, 매년 말에 납부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매년 초에 납부할 것인가. 또 원금을 A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연 이유를 R이라고 할 거고요. 알겠습니까? 매년 초에 납부를 할 겁니다. 매년 초. 그리고 선생님 원리학계는 언제 구할 거냐? N년 말에, N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말에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일단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1년 초가 있을 겁니다. 2년 초가 있고요. 3년 초가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N년 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N년 말에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원금을,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납입하는 거예요. 처음 원금을 1년 초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년 초에, 항상 이제 개념 전제조건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법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에 이제 1년 초에 납입을 하게 되면은, 자, 2년 초에 납입하는 금액 자체는 뭐가 되느냐? 처음 원금 A에다가,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있죠?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년 초일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 원금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N년 초가 되면은 1년 초에서 N년 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얘가 3년 초일 때는 제곱 지수가 2였잖아요. 그럼 N년 초일 때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1 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 N년 초와 N년 말일 때는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1월 1일과 12월 31일 개념이기 때문에. 1년 후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얼마?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원금 A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 원금 A가 2년 초에는 이렇게 바뀌고 3년 초에는 이렇게 바뀌고 N년 말에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원금 A가 복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금 상황에서. 그럼 2년 초에 내가 만약에 또 A라는 원을 A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A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때는 N-1년만큼의 원리합계가 되기 때문에 얘는 A 괄호 1 더하기 R의 N제곱이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고 N 플러스 1의 N입니다. 생각할게요. 맞죠? 그러니까 1년 후기 때문에 N이 되는 거고 얘가 N-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초부터 N년 말까지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니까 N-1년 동안의 원리합계.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3년 초에 예금했던 돈 A에 대해서의 원리합계는 뭐가 되는 거 아니? 얘는 또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내가 또 여기에다가 또 원금 A를 집어넣어서 안 집어넣었어? 매년 초에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원금 A를 또 집어넣게 되면은 이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는 어차피 1년 동안의 이자는 붙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네들을 싹 다 모아자 더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싹 다 모아자 더하는 게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합계, 이 금액에 대한 원리합계, 이 금액에 대한 원리합계, 이 금액에 대한 원리합계를 싹 다 더한 것이 적금 상황에서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얘가 뭐예요?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가 첫째 항. 그리고 1 플러스 R을 계속 거듭해서 곱했기 때문에 공비가 얼마짜리? 1 플러스 R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죠. 이 원리합계 자체가 등비 수열의 합의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의 합이고요. 얘는 1에서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 n개짜리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원금을 뭐라고 한다? A라고 하고 이유를 R이라고 하고 매년 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초에 납부를 했고요. 말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법을 계산했을 때 적금 상황에서의 원리합계는 등비 수열의 합의 개념이다. 첫째 항, 매년 초에 납입할 때는요. 첫째 항이 얼마다?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그리고 공비는 얼마다? 1 플러스 R이다. 항의 개수 몇 개다? n개다. 등비 수열의 합이다. 초에 납부할 때는요. 첫째 항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공비는 1 더하기 R이다. 그리고 항의 개수가 n개다. 됐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초에 납부할 때 첫째 항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공비는 1 더하기 R이다. 항의 개수는 N개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공비가 얼마다? 1 더하기 R이기 때문에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얼마다? 요 위치에 얘를 때려 넣는 거예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분모는 1 빼기 1 지워져서 R분의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초에 납부했을 때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그냥 암기해도 상관없지만 뭘 기억하자? 첫째 항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공비는 1 더하기 R이다. 이걸 기억해도 괜찮아. 이걸 기억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은 게 이 공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공식이다? 초에 납부했을 때예요. 초에 납부했을 때. 그러면 말에 납부할 때도 나올 수 있어요. 말에 납부할 때. 자,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년 말에 납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말, 2년 말, 3년 말, 마지막에 N년 말에 찾을 거예요. 그럼 1년 말에 내가 A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자, 2년 말에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될 거고, 3년 말에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N년 말일 때는 뭐가 되느냐?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2일 때는 1제곱, 3일 때는 제곱이니까 N일 때는 N-1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2년 말에 내가 A를 집어넣으면 얘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겠고, N년 말에는 1만큼 지수를 다운시켜서 1 플러스 R의 N-2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앞에 N-1년 말에 납부를 할 거고요. N-1년 말에 A를 만약에 내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A에 대한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될 거고, N년 말에도 마지막으로 납부를 한번 더 해줘야 돼요. N년간 적금을 두는 거기 때문에. N년 말에도 A라는 적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자가 안 붙죠. 집어넣자마자 이제 찾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리합계가 얘가 되는 거예요. 원리합계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제곱부터 N-1제곱까지니까 여기는 항의 개수가 N개지만 여기에다가 A가 한 개 더 추가됐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 얘는 N-1개지만 요 A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첫째 항은 얼마다? A고 공비가 얼마다? 1 플러스 R. 첫째 항은 A고 공비는 1 플러스 R. 첫째 항은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1 플러스 R. 그래서 첫째 항, 매년 말에 납부를 할 때는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기 때문에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A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모 간단히 하면 R 이렇게 매년 말에 납부했을 때의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저 공식 자체를 그대로 암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 자체를 그대로 암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은 공식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적금 상황이에요. 초에 납부했을 때하고 말에 납부했을 때. 초에 납부했을 때는 첫째 항이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는 1 플러스 R.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매년 말에 납부할 때 첫째 항은 A1이 되는 것이고 공비가 얼마다? 1 플러스 R이다. 요걸 기억해 주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매년 말에 찾는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요 공식에 뭐 하자?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밑에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96번. 자, 매년 초 3만 원씩 적립을 할 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랍니다. 연 이율은 6%, 봉의로 하고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매년 초기 때문에 첫째 항은 얼마다? 1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자, 연이율이 6%, 원래 비율이 0.06이죠? 0.06. 그래서 얘는요. 10 곱하기 1.06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 그럼 공비는 뭐다? 바로 얘가 공비잖아요. 1.06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납부했다고요? 10년 동안 납부했기 때문에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바로 쓰겠습니다. R-1분의 R이 얼마예요? 1.06이죠. R-1분의 첫째 항 A의 값은 10 곱하기 1.06 바로 열고요. R 공비 1.06의 몇 제곱? 10년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살펴보니까 괄호 안에 1.06의 10제곱 얘가 얼마다? 1.8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8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분모를 살펴보니까 얘 산수하시면 0.06이죠. 그럼 분자 분모에 배를 곱해버리면 분모 얼마분의? 6분의 분자는 10 곱하기 106 곱하기 1.8에서 1을 빼면 0.8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산수해버리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할 사실은 이거라고요. 초에 납부했을 때 첫째 항과 공비,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원리합계 적금 상황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보세요. 네, 나름대로 표기 좀 하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97번 문제도 바로 식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97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공식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몇 년 후? 15년 후. N이 15란 얘기고 원리합계가 520만 원이 되도록 합니다. R이 4% 공비로 계산합니다.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 자체가 뭐가 되냐면 A를 구하는 문제고요. A 곱하기 1 더하기 자 연이율이 4%니까 0.04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1.04얘가 첫째 항이에요. 그럼 공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1.04가 공비가 되겠고 15년 동안 납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R-1분의 1.04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럼 첫째 항은 얼마라고요? A 곱하기 1.04 첫째 항 바로 열고 자 공비가 얼마라고요? 1.04 이 공식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1.04 공비에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520만 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 이 뜻이고요. 자, 따라서 주어진 이 분모 자체는 얼마가 되느냐? 0.04가 되겠고 자,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버리면 분모는 얼마분의? 4분의 분자는 A 곱하기 104 바로 열고 자, 그 다음에 1.04 15제곱 얘는 괄호 안에 얼마? 근사값 1.8로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1.8에서 1을 빼버리면 얼마 나온다? 0.8 되겠다. 그 결과는 520.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약분한 다음에 계산 간단히 하고 넘겨버리면 끝나는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리합계까지 해가지고 등비수열 활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원리합계의 내용 자체 다시 한번 좀 관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